2025년 12월 14일, 바로 며칠 전입니다. 한국은행이 아주 묘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앞으로 뱅크런대 규모 예금 인출이 터지면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제도를 만들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동네 소방서장이 주민들에게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 우리 동네에 큰 불이 날 수도 있으니까 소방차 시동 미리 걸어놓겠습니다. 주민들은 당황스럽죠. 아니, 불이 난다는 거야 만다는 거야. 평화롭다면서 왜 갑자기 비상 대기를 해? 즉, 한국은행의 이 발표는 사실 우리 금융 시스템, 언제 불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험하다라고 스스로 자백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불과 6일 전인 12월 8일에는 한국은행이 시장에 1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을 풀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위기 대비해라 겁을 주고 뒤에서는 돈 써라 부추기는 이 이상한 상황. 도대체 지금 대한민국 돈줄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생존 경제학에서는 한국은행도 정부도 입 다물고 있는 이 금융 붕괴 시나리오를 아주 쉽게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폭로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 난장판 속에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지키는 5가지 생존 신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챕터 1 카드 돌려막기의 끝판왕 RP 매입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진실.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는 짓은 경제 용어로 RP 매입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 다 치우고 딱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아빠 찬스로 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상황을 볼까요? 사업하다 망한 아들 시중은행이 아버지 한국은행을 찾아옵니다. 아빠, 딱 1,0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일주일 뒤에 꼭 갚을게요. 아버지는 아들을 믿고 빌려줍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아들이 빈손으로 와서 말합니다. 아빠, 돈이 없는데 이자까지 쳐서 1,200만 원 빌린 걸로 하고 일주일만 더 연장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장부를 고쳐 적습니다. 이게 일주일마다 반복됩니다. 아빠, 이번엔 1,500만 원으로, 이번엔 2,000만 원으로. 장부상으로는 일주일짜리 단기 대출이니까 건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영원히 돈을 갚을 능력이 없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정확히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볼까요? 2025년 1분기만 해도 이 돌려막기 RP 잔액 규모가 0.5조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2조 원, 3분기 4.5조 원, 그리고 지금 12월에는 무려 6.5조 원을 넘겼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돼서 빚이 13배가 폭증한 겁니다. 시중은행들이 그만큼 돈이 말라 비틀어졌다는 뜻이고 한국은행이 억지로 산소호흡기를 붙여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화승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1조 원을 풀면 시중에서는 그게 돌고 돌아서 약 14배, 즉 14조 원의 효과를 냅니다. 계산해 볼까요? 지금 풀린 돈을 다 합치면 보수적으로 잡아도 80조 원 이상의 돈이 시중에 강제로 주입된 겁니다. 80조 원. 강남 아파트 전체를 다 사고도 남을 이 천문학적인 돈을 왜 풀었을까요? 경제가 좋아서? 아닙니다. 돈을 안 풀면 지금 당장 심장마비로 죽을 환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챕터 2 말기 암 환자가 된 PF 대출그 환자가 누구냐? 바로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것도 쉽게 암 환자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시간을 2022년으로 되돌려 봅시다. 둔촌주공 사태 기억나시죠? 그때 대한민국 건설 경기에 암세포 부실 대출가 발견됐습니다. 초기 단계였죠. 그때 수술을 했어야 했습니다. 아프더라도 째고 도려내고 부실한 건설사는 망하게 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라는 의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술은 아프니까 싫어요. 그냥 진통제 돈 풀기 맞고 버텨봅시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구조 조정을 할 때 한국은 거꾸로 돈을 풀어서 집값을 떠받쳤습니다. 그 결과 2025년 현재 어떻게 됐을까요? 초기였던 암세포는 이제 온몸으로 전이되어 말기 암이 되었습니다.
건설사들은 4년째 이자만 내다가 껍데기만 남은 좀비가 됐고, 이제는 수술을 하려고 배를 열면 환자가 죽어버리는 상황이 온 겁니다. 한국은행이 미친 듯이 찍어내고 있는 그 80조 원. 그게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뇌사 상태에 빠진 이 좀비 기업들의 생명 연장 비용으로 허공에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챕터 3 시장은 바보가 아니다. 환율의 경고자. 여기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동네 가게 주인이 우리 가게 망할 것 같아서 물건 공짜로 뿌립니다. 하고 돈을 막 뿌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물건을 가져가야 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한국 시장은 정반대입니다. 한국은행이 돈을 80조 원이나 뿌리는데도 금리 돈값가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손님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건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야, 이 가게 진짜 망하려나 봐. 나 외상값 지금 당장 줘.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하고 돈을 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외국인들은 한국 채권을 20조 원이나 팔아치우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저렇게 돈을 푼다는 건 내부에 골마 터진 암덩어리가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을요. 그 결과가 바로 환율입니다. 외국인이 떠나니까 달러가 귀해지고 원화 가치는 쓰레기가 됩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어 1,500원, 1,600원을 향해 가고 있죠. 이건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월급이 실시간으로 삭제되고 있다는 경고등입니다. 기성세대는 말합니다. 요즘 청년들 게을러서 일 안 한다. 아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아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300만 원이 환율이 오르면 2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걸. 가치가 녹아내리는 돈을 벌기 위해 내 청춘을 바치는 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를 말입니다. 결론 2026년 시나리오와 생존 매뉴얼. 그렇다면 다가올 2026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감히 두 가지 시나리오를 봅니다. 첫째, 끝까지 덮고 가는 시나리오. 지금 정부가 하는 대로 국민연금까지 끌어와서 환율을 막고 좀비 기업의 돈을 계속 댑니다. 내년 상반기는 버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국민연금 총알이 떨어지는 순간 환율은 1,700원을 뚫고 제2의 IMF가 현실이 될 겁니다. 둘째, 지금이라도 수술하는 시나리오. 건설사 몇 개 망하게 두고 집값 20% 떨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는 겁니다. 당장은 아프겠지만 2027년에는 새 살이 돋아날 겁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지금 한국은행의 뱅크런 대비 발표를 보면 정부는 수술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터질 때까지 폭탄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가가 각자 도생을 선언했으니 우리도 살기를 찾아야죠. 딱 5가지 신호만 기억하십시오. 이 신호가 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3.5%를 넘는다. 외국인이 떠나는 신호입니다. 가진 돈의 20%를 달러로 바꾸세요. 환율이 1,500원을 넘는다.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생필품을 미리 쟁여두세요. 만약 1,600원을 넘으면 진짜 위기입니다. 현금 꽉 쥐고 납작 엎드리세요. 한국은행 RP 매입이 한 달에 2조 원 이상 늘어난다. 급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은행도 위험합니다. 국민연금이 국내 채권을 25% 이상 산다. 마지막 비상금까지 털어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탈출 준비하세요. 뱅크런 뉴스가 뜬다. 저축은행이나 새마을금고 뉴스 나오면 5천만 원 이상. 예금은 무조건 1금융권으로 옮기거나 쪼개세요.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닙니다. 소방서장이 불날 것 같다고 방송했으면 우리는 소화기 위치라도 확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믿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먼저 벼락거지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은행 고백, 절대 흘려듣지 마십시오. 살아남고 싶다면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